그럼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면 네.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가압류를 넣는지 네. 그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또 가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말씀 잘 주셨는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금전 지급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에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라는 거를 이제 보존 처분으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대부분의 임차인분들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등기부상 기재만 안 되었다 뿐이지 그게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보존을 위해서 이게 가압류를 하는 거거든요. 가압류는 특별한 어떤 실익은 없고 이제 내가 퇴거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놓는 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실제로 돈은 언제 받느냐 결국에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거랑 확정은 또 다른 개념인데 판결이 선고되고 이제 우리가 1심, 2심, 3심, 대한민국 3심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을 진 사람이 송달받고 2주 동안의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그 2주가 지나는 동안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야지 그 판결이 확정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고 2심으로 넘어가게 됐죠. 똑같죠. 2심에서도 판결 나서 상고기간이라 그러는데 상고기간을 도과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지 누구 하나라도 상고를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판결만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확정을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문을 들고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해당 목적물 주택이죠. 주택의 경매,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그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또 매각 절차가 또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것도 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경매 신청하고 매각되는 데까지 통상 뭐 한 5, 6개월은 보니까요. 네. 바로 내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또 이거를 이제 집행을 하려면 그런 절차로 아니면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임대인의 개인 계좌가 있다면 압류 및 추심 명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 통장을 묶어서 추심금 지급 소송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보통 우리가 아는 경우에서 그 임대인 뭐 통장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통장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통장에 돈이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만족을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근데 역전세니까 우리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우리가 답으로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 돈을 다 보전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 판결문 확정받고 네. 싸워서 네. 경매 진행되면 그렇죠. 나는 답으로 손해인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경매 신청까지 결론은 가야 되는지 싸움을 일으켜서 내 돈이 마이너스 되는 게 확정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건 이제 임차인의 몫이지 임차인의 몫이죠. 않을까요? 임차인의 그렇죠. 몫이죠. 네, 그렇죠. 그걸 내가 경매를 해서라도 그 일부 부분이라도 받아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 부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내가 만약에 전세 4억에 살았다. 근데 경매가 들어갔는데 3억 6천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4천만 원은 제가 보전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 4천만 원을 그 임대인한테 다시 부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네, 제목은 구상권 청구는 아니고 네. 보증금을 덜 받았잖아요. 네네네. 결론적으로 반환시효. 만족을 못 받았으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계약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게 계약 종료가 되었을 뿐이지 임대차 관계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는 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어떤 링크는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보증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통해서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미지급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하겠죠. 네. 재산에 압류를 알고 있는 알고 재산이 있는 재산, 있다면 예. 부산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근데 있으면 판결 쪽으로 가면은 네. 법원에서 그 사람의 재산 목록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건 모르는가요?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이제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 내역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어야 돼요. 승소 확정 판결이 있어야지. 법원의 어떤 제도로서는 그 재산 명시 제도라고 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다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이제 허위 신고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예, 그렇게 이제 예,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사적으로 아주 간편한 방법은 이제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어떤 재산 목록을 이제 조사를 해서 요점은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된다. 네. 그냥 소송 제기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재산에만 보존 가압류 내지는
뭐 가처분 이런 걸 할 수 있다 뿐이지 찾아내라라고 할 수 있는 공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러면 그 집을 경매를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집을 날리는 경우 말고는 불이익은 없네요. 아니지 다른 재산에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면 그건 네 마음대로 하라 하지. 경매해라. 그러니까. 난 그거 오히려 더 낫다. 근데 임차인은 그거를 안고 가야 되는데 임대인은 털어버리면 끝나는 거네.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굳이 확정 저는- 판결이 있으면 네, 그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 10년 동안 이 사람한테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확정 판결문이에요. 네, 근데 10년이 끝나기 전에 한번 다시 또 연장 신청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게 소멸시효를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통상의 경우 대여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네.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이제 신임 관계가 있어서 어떤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특별히 이제 그걸 하진 않지만 이게 10년이 다 될 경우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저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소송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도 굉장히 빨리 처리해줘요. 네. 그런 소송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기도 하죠. 네.